자, 이번 단어는 점과 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점과 좌표에서의 내용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 속에서 응용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점이 x2, y2, C라는 점이 x3, y3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때 이 삼각형의 무게의 중심은 어떻게 구하느냐를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무게의 중심은 항상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으로 선을 이어서 그 선들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게중심은 특성이 꼭지점에서부터의 비율이 2, 그 다음에 변에서부터의 비율이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G라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먼저 M을 만들어 보는데 B와 C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중점이죠.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예요. 요 M의 좌표와 A 좌표가 2대1로 내분되기 때문에 G의 좌표는 2 플러스 1분의 2에서 멀리 있는 값, 1에서 멀리 있는 값을 계산해 보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렇게 표현되고요. y도 마찬가지겠죠. y도 2 플러스 1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어요. 따라서 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뭐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무게중심이 만들어지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그 내분점에 대한 성질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작업을 한 거고 잠깐 내용을 참고사항 내용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ABC가 나타나 있는데요. A를 x1, y1, B를 x2, y2, C를 x3, y3라고 놓고 그 중점을 우리가 D하고 E하고 F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건 중점이 아니어도 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형태라면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의 비율 이걸 m 대 n, 여기하고 여기의 비율 이것도 m 대 n, 여기하고 여기의 비율이 m 대 n으로 똑같아지게 만드는 이 삼각형 DEF로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은 원래 있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이 일치합니다. 어떻게 그 식으로 다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좀 길기 때문에 일단 개요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이쪽에 있는 이쪽 삼각형 BDF랑 이쪽에 있는 삼각형 이쪽에 있는 삼각형 끝에 있는 부분의 삼각형이 넓이가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삼각형에서 같은 넓이에 있는 세 가지를 이렇게 바깥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원래 안쪽에 있는 DEF의 무게의 중심이 기존에 있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로 보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참고삼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게의 내각의 이등분점, 그 다음에 외곽의 이등분점, 그 특징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주 등장을 하는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이 ABC라고, 잠시만요. 삼각형이 ABC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A와 B와 C. 그러면 이 삼각형을 각을 2등분하는 이런 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 D를 기점으로 어떤 형태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걸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AD와 평행이 되는 선을 여기다 그어줄게요. 그리고 A점에서부터 연장을 해서 이렇게 이어서 여기 만나는 점을 E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각과 이쪽 각이 억각이고요. 여기 있는 이쪽과 이쪽 각이 동의각이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 있는 AC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 AC와 AE의 길이가 동일하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삼각형 BAD와 삼각형 BEC가 닮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AB와 선분 AE 길이와 그 다음에 BD와 DC가 길이가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AE라는 길이는 뭐랑 똑같으냐면 AC랑 똑같죠? 그래서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B와 AC의 비율이 BD와 DC의 비율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각형 ABC의 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특징이냐면 AB와 AC의 길이가 BD와 DC의 길이의 비율하고 동일하다. 되셨죠? 일단 뒤에 외곽의 이등분선을 특징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외곽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점이 A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C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삼각형 ABC에 이 바깥에 있는 외곽을 2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각을 이렇게 2등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여기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 D라고 했을 때 여기 표현되는 A, B, C, D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성을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내각의 이등분선처럼 외곽의 이등분선도 AD로 이어진 이 선과 평행인 선을 C쪽에서부터 그어주세요. C쪽에서부터 그어주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억각이고요. 이쪽 각과 이쪽 각이 동의각이 되기 때문에 AC하고 이쪽 길이가 똑같아요. 결정은 안 해뒀는데 여기를 2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A, B 전체의 길이 이거하고 이거 삼각형이 ABC하고 삼각형 B 이상하네요. 자, 삼각형 BCE하고
삼각형 BDA하고 닮아 있어요. 삼각형 BCE와 삼각형 BDA와 닮아 있기 때문에 비율을 보면 AB라고 되어 있는 전체의 길이와 이쪽에 있는 AE의 길이의 비율이 이쪽에 BD 전체의 길이의 비율과 그 다음에 CD의 길이의 비율하고 동일하게 될 거예요. 닮음의 특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삼각형에서. 그런데 여기 있는 A의 길이는 AC하고 똑같았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 AB 대 AC는 BD 대 DC라고 표현이 돼서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림 자체는 다르지만 내각의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 외각의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 그 점들이 결국에는 같은 관계식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외워두셔도 되고, 일단 사용을 하시려면 사실 외곽의 이등분선은 이 기본적으로 증명하는 과정들을 이해하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두시는 것이 정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각의 이등분선 쪽을 한번 내용을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을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D의 좌표가 무엇이냐 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D의 좌표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D의 좌표는 먼저 A와 B의 길이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루트에 5의 제곱 12의 제곱이 13이죠. 여기 A점을 좀 잘 안 보이시면 한번 적어 놓을게요. 1, 5고 B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C점은 5,2가 되겠습니다. 자, AB의 길이는 당연히 이제 1하고 4를 빼가지고 제곱하고 5하고 마이너스 7 다시 빼서 제곱하니까 결국 1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루트에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형태에서 5가 돼요. 뭐냐면 여기 있는 길이가 13이고 여기 있는 길이가 5예요. 그러면 BD와 DC의 비율도 13대 5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BC를 13대 5로 내분한 점, 이 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D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최단거리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최단거리의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핵심 부분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핵심은 최단거리 문제의 핵심은 일직선으로 펼치자. 모든 최단거리 문제는 일직선으로 쫙쫙쫙 핀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릴 텐데, 처음에 어떤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을 기점으로 두 개의 점이 있어요. 그러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서 얘한테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지금 얘는 굽어져 있죠. 굽어져 있는데 이거를 일직선으로 쫙 피도록 만든다는 건 L이라는 이 선을 거울처럼 보시면 돼요. 거울처럼 보셔서 거울의 뒷면에서부터 점이 시작하도록 모양을 잡으시면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 AP 길이하고 A 프라임 P의 길이가 어느 순간에도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칭 이동시킨 점과 B점을 쭉 일직선으로 이어주면 이 직선이 결국에는 최소의 길이가 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좀 응용한 형태의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이 있고요. A점이 있고 X축, Y축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서 다시 A점으로 들어오는 최단거리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튀겨서 들어오는 이 지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를 이 거울의 반대편으로 옮기시고 이 A를 이쪽 거울의 반대편으로 옮기셔서 얘네들을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왔을 때가 최단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좀 그림이 좀 안 예쁘긴 하지만 어쨌든 A서부터 Y축 다시 X축으로 이렇게 지나오는 형태의 모습에서 최단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펼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값이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2개짜리로 하고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는 것은 2개짜리를 기점으로 확장시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점을 x1, y1 B점을 x2, y2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게 되는 P점, 움직이는 점은 xy 이렇게 결정을 해 놓을게요. 결정을 하고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면 x-x1의 제곱이고요. y-y1의 제곱 그 다음에 x-x2의 제곱 y-y2의 제곱이 되겠죠. 얘를 전개시켜서 계산한 걸 좀 간단히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힐 거예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두 문자이기 때문에 두 문자가 완전제곱식으로 되어 있을 때 결국은 그 값이 0이 됐을 때만이 최소값을 나타내게 되니까 식을 정리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그 점을 찾아내시면 돼요. 따라서 언제냐면 x가 2분의 x1 플러스 x2인 경우 그 다음에 y도 2분의 x1 플러스 y1이죠. y1 플러스 y2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두 점의 평균치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경우에 결국은 최소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문제와 아래에 있는 문제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AP 더하기 BP 이런 식으로 1차의 합들이에요. 1차의 합들을 계산할 때는 일직선으로 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차의 합이 있죠. 여기 2차의 합일 경우에는 걔를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서 평균치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 이렇게 이제 3개짜리 거듭 제곱이 되면 단지 x1, x2, x3 3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개수가 2가 아니라 3으로 바뀌고요. 요게 x1, x2, x3로 바뀌는 것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 P의 좌표는 3분의 x1, x2, x3. 아, 평균이구나. 3분의 y1, y2, y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당연히 4개짜리면 4분의, 5개짜리면 5분의. 이런 식으로 평균치로 표현을 해주시면 다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거 중선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빈도가 좀 있는 편인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사용 방법을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선 정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옆에다 써보면 A, B의 제곱과 A, C의 제곱은 지금 B, C의 가운데 지점이 M인데 바깥 부분에 있는 A, B의 제곱과 A, C의 제곱을 보시면 얘가 A, M의 제곱 더하기 B, M의 제곱을 2배 한 거랑 똑같다라고 돼 있는 것이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예요. 그래서 이 중선 정리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문제들은 당연히 이것이 중선 정리임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알고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 풀이가 잘 안 되니까 아, 이런 거에 쓰이는구나. 많은 예제를 봐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고 응용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Y축을 설정을 좀 해볼게요.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해석기하라 좌표를 도입하는 형태의 기하거든요. 그래서 좌표 도입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만약 중학교라면 A에서 BC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거 갖고 피타고라스로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증명법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얘는 AB의 제곱이 뭘까요? 아, B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에 C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C제곱, AC의 제곱이, 자,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2B제곱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2C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얘를 둘씩 묶어보면 2B제곱 플러스 C제곱과 2A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 놈이 뭐가 되죠?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M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이 결국은 2의 B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2배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겠어요. 자, 이거를 이제 어느 때 사용하느냐, 그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림이 있죠? 그림이 깔끔하게 잘 안 그려져서 미리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ABC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기 표현되는 이 G가 뭐냐면 무게중심이에요.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게중심일 때 AB의 길이가 얼마냐, 이게 궁금하다. 요거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면 AB의 길이는 이쪽이죠, 이쪽. 이쪽 편. 그치? 그러면 AB의 길이와 연결되어 있는 삼각형을 보면 어떤 삼각형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삼각형 ABG, 이 삼각형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를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삼각형 ABG인데 여기 GC가 20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지점 M까지 GM의 길이 여기는 얼마죠? 여기가 10이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AM과 BM의 길이가 똑같아요. 옆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G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고, 길이들이 이제 제시가 된 게 이쪽은 17, 이쪽은 15, 이쪽은 12야. 이게 얼마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적용하냐면 중선 정리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17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은 2배의 10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을 해서 여기서 x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AB의 길이는 결국 뭐가 되냐면 x의 2배가 이렇게 된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거좌표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직선이나 원을 할 때 사용되는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패턴들이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자주 보다 보면 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직선의 방정식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